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핫텔 코너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주식 쇼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는 1등 주식쇼 호스트 이윤지입니다. 오전장과 오후장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던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오전장에는 미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시장 투자자들이 좀 주목을 했었던 건 일명 백슬라라는 키워드를 들고 온 테슬라의 급락이었습니다.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일제히 약세로 마감을 하면서 결국 코스피 지수는 2270선까지 후퇴를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73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제 시장은 그 바닥을 2200선까지 보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증시가 약세를 지속적으로 거듭을 하면서 이제 연말 산타랠리도 바라볼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의문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 상황이 조금 똑같이 드신다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고민 해결해 보시죠. 그럼 주식 쇼핑 조금 더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스탁쇼 호스트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 15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진단과 함께 더 많은 정보 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게 전화로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최인성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누적되는 악재 속에 또 2200선을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런 악재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어디까지가 바닥인가라는 우려감 때문에도 우리 시장 분위기 조금 안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앞서서 또 윤지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줬다시피 네. 연말에 또 산타랠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이런 분위기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이제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타랠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10월장에서부터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10월장 결국엔 끝까지 안 좋은 상태로 장이 마감을 했고 11월달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으면 12월 산타랠리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11월 달에 장이 살아나면서 12월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보여준다라면 산타랠리 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내년 초에 산타랠리가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 말입니까? 초전도체로 인해서 8월 달에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 시장에 들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산타랠리가 뒤로 밀려나는 것 같은 움직임이 포착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데요. 산타랠리가 항상 매년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만 줬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12월장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12월 달에 산타랠리 때 주가의 상승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슈를 12월 달에 종목을 보유한 채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바로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투자자들에게 분배해주는 배당금을 기다리고 있는 소액주주들이 많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을 기다려서 배당금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받고 나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하려고 보니까 주가가 너무 낮습니다. 그러면 매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러면 그 못한 매도 물량을 내 본전에서 매도하기 위해선 올해가 지나고 내년부터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높이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수급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참 요동치는 증시에 우리 시장 분위기에 정말 많은 우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 15분 동안 저희가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들어오셨네요. 여기에 종목 상담 남기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엘컴텍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61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엘컴텍이군요. 비중을 15% 정도 있으십니다. 오늘 참 지수가 다 빠지는 와중에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하는 양상 보여줬는데 금 관련주들은 또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었죠. 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안 좋습니다. 네, 안 좋아요. 엘컴텍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단기간에 올라가는 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에 하루 만에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꼭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딱히 금 관련된 종목들, 금값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아직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오늘 많이 급격하게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의 단위가를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오늘 얼마 정도에서 끝이 났냐면 그래도 방어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2% 이상 빠지지 않고 주가를 방어하고 끝이 났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매수가가 좋으셔서 망정이지 매수가가 조금이라도 높으셨으면 위험하실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종가가 1,805원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이 윗단에서 내려왔죠. 내려오기 전에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은 2,18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805원으로 내려온 상황인 오늘 시간에까지 1.66% 빠진 상황인데 내일 시장에서 1,805원을 지켜주면서 종가를 만들어 준다면 그리고 그에 맞춰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기술적인 반등으로 수급이 지속적으로 붙으면서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부터는 하락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엘컴텍이 지금 당장에 큰 폭으로 상승하기에는 위험하다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엘컴텍은 오늘 분봉에서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분봉상에 보시면 엘컴텍이 올라가려고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오후장이었습니다. 오후장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빠지면서 그 주가를 빠지게끔 유도했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이 꽤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면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하락할 때 해당 종목에서 손절하는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판단되는 종목인 엘컴텍과 금 관련주들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충분히 이만큼 상승을 할 수 있지라는 설명은 덧붙일 수 있겠지만 과거 시점으로 말이죠. 지금부터 미래 시점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 그때부터 주가가 하락했었던 게 엘컴텍입니다. 물론 위아래 단으로 변동성을 만들면서 흔들어 제끼면 한 번 정도는 더 위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미 13% 정도 수익 구간이시잖아요. 그러면 물량 절반만 덜어 놓으시고 남은 물량으로 운영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10% 물량 덜어 내시고 5%만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 엘컴텍은 1,600원 아래로 충분히 내려가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에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10% 매도하시고 1,610원 다시 오실 때에 비중 10%를 다시 추가로 진입하셔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죠. 그리고 주가가 만약에 위로 더 올라간다 그러면 5% 남은 물량을 가지고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구경하시면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안 나오나요? 네, 나왔습니다. 하나시스템 해보겠습니다. 12,950원에 매수를 네. 하셨고요. 오늘 매수 비중이 30% 정도 되십니다. 살짝 빠졌는데 이거 들고 가도 괜찮겠죠? 라고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려요. 라고 왔습니다. 하나시스템은 K방산주죠. 네. 네, 방산 관련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나시스템 오늘 종가는 12,700원이었습니다. 대응 전략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시스템은 딱히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더 빠질 거라는 기대보다는 주가가 방어가 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을 들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K방산 관련돼서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전투기도 만들었었던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대공포나 그리고 폭격 가능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신궁이라 불리는 제품들도 그렇고요. 모두 다 해외로 나갔을 때, 수출이 나갔을 때 반응들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 기업의 이름은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조금 높은 기업인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하나 시스템이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박스권을 그린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는 결코 높지도 낮지도 않은 위치예요. 그런데 바닥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상단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중단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이 내려온 자리가 언제였습니까? 추석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내려오다가 꺾여나간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10월 6일이죠. 10월 4일, 10월 5일 날 시장 안 좋았던 거 모두 다 아시는 상황에 10월 4일 날은 10월 5일 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면서 그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도 있다라는 판단과 더불어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 10월 6일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도 지켜줬었던 하나 시스템이 그 이후부터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었다라는 거. 그러면 바닥이 잡혔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이 위치에서부터 제가 바라보고 있는 첫 번째 저항은 선은 15,500원이에요. 그런데 이 15,500원까지 주가가 상승하면 20% 정도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15,000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를 보시고 20% 비중 먼저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남은 물량 가지고 더 높이 17,720원이 고가로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5,000원 라운드 피겨도 매우 강력한데 그 바로 윗단에 15,500원에도 저항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한다면 제 입장이면 14,900원부터 14,850원 사이 15,000원을 가기 직전에 미리 매도를 걸어놓고 물량을 덜어낼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지켜보고 매도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15,000원까지만 올릴 거야, 15,000원 저항을 만들어 놓을 거라고 한다면 위에 매물을 체크하고 그 매물대까지만 순식간에 매수했다가 남은 매수 물량을 즉시 취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 팔아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15,000원이 아니라 14,700원, 600원까지도 주가가 한 번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매도를 걸어 놓으시는 게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15,000원의 매도벽이 너무나 강력한 거를 이미 보는 투자자들은 언제부터 보겠습니까? 14,900원 단부터 보겠죠? 10원 단위이기 때문에 10호가를 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 14,910원이 되는 순간 15,000원 물량이 보일 텐데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얼마가 있는지 돌파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지 마시고 그 전인 14,850원에서 마음 편하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매도하신 이후에 15,000원 넘어가는 걸 구경하는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싸움 구경이죠. 싸움하는 거 구경하시면서 남은 물량 어떻게 정리하실지 생각해 보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요? 네. 14,850원에서 15,000원 부근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네, 방송 보고 들어왔습니다. 태양금속 물려 있습니다. 네, 3,990원이고요. 10% 비중 있으십니다. 태양금속이요. 오늘 종가가 3,030원에 형성이 돼 있네요. 이거 소실이 조금 있으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태양금속은 정치 관련주로도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정치 관련된 이념이 들어갔던 말던 상관없이 해당 관련주로, 해당 관련 테마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던 이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력만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게 아니라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자동차 소부장주들도 같이 주가를 상승시킬 때 태양금속이 같이 올라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종목은 정치 테마 이념이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자동차 소부장 관련주로 주가를 상승시켰다고 봐야 될까요? 라면
자동차 소부장주로 올라갔었던 건강한 주식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매수가가 매우 안 좋습니다. 비중이 10%이신 건 매우 좋은데 매수가가 너무나 안 좋으세요. 이 종목은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을 높이시더라도 평균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평균 단가까지 주가가 다시 올라왔을 때 그 가격 구간에서 일정 부분 이상을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주가의 상승반을 바라보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지켜질 수 있는 자리는 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2660원입니다. 자, 지금 120 중기봉으로 보여드리면 기법이 포착되고 나서 주가를 큰 폭으로 상승을 시켰죠. 그런데 기법이 포착됐을 때 상한가를 가면서 포착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입이 안 되시고 그 다음날 시초가에 오히려 갭이 뜨지 않길 바라면서 진입을 했었을 텐데 이렇게 진입을 한 자리가 나왔었다라는 건 2660원까지는 충분히 주가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내려왔을 때 바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만 2660원 그러면 2700원이나 2700원이 깨지는 2600원 구간 사이에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지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지가 되지 않고 2660원을 이탈한다면 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지지선이 지금 현재의 지지선이 그때는 미래 시점에서는 저항선의 역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봤자 토르 기법의 저항선보다 평균 단가가 높으면 탈출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2,700원에서 2,600원 사이에 노란톡방이나 아니면 제가 방송 나오는 날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까지 지지선을 지켜지는 움직임조차 나오지 않았고 잘 보시면 지금 600일봉으로 봤을 때에도 고점 구간에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너무 큰 폭으로 올라갔죠? 그러면 그만큼 주가가 내려오는 게 맞는 종목이에요. 과거 시점에 어디입니까? 1993년, 4년, 그리고 6년 이때 만들어졌었던 저항을 이번에 돌파했다라는 건 분명히 이슈거리가 되는 종목이긴 하지만 시장 상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면 그만큼 주가가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는 자리가 필요한데 자, 상장된 이래로 지금까지의 봉으로 바라봤을 때 어디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2,600원 가격 구간이면 충분히 지지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700원에서 2,600원 사이에서 언제든 좋습니다. 내려온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내려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해드릴게요. 네, 한 종목 더 빨리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보니까요, 유신 와 있던데요. 유신이요? 네, 유신이 위에 있었는데, 네, 유신이고요. 네. 43,200원에 10% 비중 있으십니다. 오늘 종가가 34,150원에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43,200원인가요? 네, 43,200원에 네. 유신 매수하셨네요.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사실 15분 상담 코너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란톡방에 오늘 증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참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마지막 종목 유신에 대한 이야기 마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이라는 종목은 좀 대응 전략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유신이 말이죠.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하다 생각되는 건 다 걸쳐 있습니다.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여기에서 뜬금없이 가덕도 신공항까지. 네. 네. 기술 평가를 한다라는 이유로 유신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매수하셨던 가격 43,200원은 매우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다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상황을 연출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가격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건 4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43,200원에서 45,000원까지 올라가봤자 큰 수익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욕심은 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는 평균 단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43,200원이 넘어갈 때는 넘어가는 순간부터 분할 매도를 미리미리 하셔서 비중을 줄여 놓으셔야 주가가 어느 정도 가격선을 저항을 받는지, 그러면 이번에 내가 저항을 받았어도 어느 정도 가격에서 지지가 받았다라는 걸 이번 하락 추세로 아실 수 있을 테니까 그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매수하신 이후에 이번에는 저항이 좀 더 낮겠구나라는 판단을 하시면서 매도하실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 지금은 한번 단기간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평균 단가 위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신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평균 단가 위에서는 너무 욕심내기보다는 분할 매도 접근해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저희 토르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좀 이제 10월 다사다난했죠. 이 10월을 보내고 이제 11월장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까, 조금 전에 오프닝 전에 저희가 함께 얘기를 하다가 전문가님께서 좀 시간에서 좀 이런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내일에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 얘기를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의 가격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알코올이 상한가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10% 올라갔고 우리바이오가 6%가량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 두 종목의 공통점, 3시 20분에 체결됐을 때의 주가보다 3시 30분에 체결되는 오늘의 종가 가격이 꽤나 많이 이탈을 했죠. 그런데 한국알콜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우리바이오는 2%가량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바이오를 움직이고 핸들링을 하려는 세력 입장에서는 뺀 만큼만 올리자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2%대에서 주가를 움직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5시가 넘어가면서 시간 외에서 수급이 붙었습니다. 그쵸. 수급이 붙으면서 6% 정도인가요? 맞습니다. 까지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낼 내일의 시장 상황이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슈를 보면 한국 알코올 2차 전지가 하락하는데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시장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알코올주가 올라갔는데 왜 다른 알코올 관련주들은 조용합니까? 내일 시장에서 같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우리바이오는 대마 관련주인데 대마 관련된 이슈 있었죠. 최근에 미국에서. 일반 약국에서 네. 대마 관련된 제품을 구입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고 있었고 퐁당퐁당 다들 아시죠? 어제 거래량 폭발했고요. 네. 오늘 거래량 죽었습니다. 그제는 거래량 죽었고요. 그 전일에는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거래량이 붙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거래량이 붙을 때 지수와는 상관없이 주가를 상승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내일 갭이 너무 크게 뜬다면 그 갭을 띄운 이후에 오히려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다. 그런데 하락시킬 때에도 거래량이 붙는다면 우리가 생각할 땐 투자자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래량이 붙으면서 음봉이 나왔으니까 해당 종목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죠. 일부러 갭을 띄운 겁니다. 일부러 시간에 의해서 주가를 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무섭게 만들려고 항상 음봉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붙은다고 그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들어올 때는 그 작업이 들어오는 박자 그리고 그 작업이 들어오는 순서를 보셨을 때 판단하실 수 있다면 매우 좋겠지만 제가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만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내일 갭이 큰 폭으로 뜬다. 어디까지 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뜬다라는 그 가격은 내일 시장이 열려봐야 알겠죠. 왜? 갭을 띄우고 윗꼬리를 얼만큼 다는지에 따라서도 환경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갭이 뜨지 않고 시작한다면 오히려 매수 주체들 입장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면서 해당 가격 구간을 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매도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을 오전에 잡아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갭이 뜬다면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 얼만큼 갭이 떠야 되겠습니까? 시작과 동시에 10% 이상 뜬다면입니다. 10% 이상 뜬다면. 왜? 오늘 시간 외에서 6%밖에 상승을 해주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내일 갭이 뜨지 않는다면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장도 어땠습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온다. 그리고 11월 11일 날 광군제도 있고요. 11월 3일 날 또 뭐가 있습니까? 중국과 제주도를 잇는 전세기가 다시 시작된다. 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여행객들의 수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이 나오겠죠. 그런데 제주도를 여행 가는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사가지고 돌아가는 게 뭔지 아시나요? 화장품이요? 밥통? 밥통은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밥통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고요. 화장품이랑 또 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거. 귤? 엥? 엥? 아니죠. 초콜릿 아니에요? 제주 네. 초콜릿. 그런데 초콜릿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만큼 두 손 무겁게 돌아갈 때 항상 끼어드는 건 화장품. 그런데 화장품 관련주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혹시 보셨나요? 가격 인상에 대한 그렇죠. 네. 가격이 인상되면 그 가격이 인상된다고 두 손 무겁게 들고 갈 거 한 손만 무겁게 들고 가겠습니까? 그렇죠. 몰라요. 네. 매수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싼지 얼마나 비싼지 네. 모릅니다. 그냥 면세라 그러면 사고 보는 그쵸. 겁니다. 왜? 어차피 중국인들은 계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행을 할 때 어디를 봐야지 집에 돌아갈 때 화장품을 누구에게 선물할지까지는 정해놓고 온다는 겁니다. 어떤 제품을 살지는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내가 여행 갔다 왔다라고 선물을 전달해줘야지라는 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매출은 증대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최근에 설명드렸었던 종목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세실업 그리고 영원무역. 네, 맞습니다. 뭐와 관련된 종목입니까? 의류 관련된 패션, 종목이었죠. 네. 그런데 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까? 제가 맨 밑단에 달아서 말씀드렸던 건 뭐였습니까? 면화 가격이 인하됐다. 하지만 면화 가격이 인하된다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면화 가격이 인하된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을 수가 없다. 경험할 수 없다. 왜? 우리가 구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절대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가덕도 신공항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재 가치가 올라가는 삼보산업과 마찬가지로 뭡니까? 판매되는 화장품의 양은 지속적으로 같을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화장품의 판매량은 동일하겠지만 판매되는 가격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만큼 화장품 관련주들의 매출이 증가되는 효과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렇게만 시장을 이해하신다 하더라도 화장품 관련주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테마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모두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상승 가능한 테마 중에 한 가지를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해운주. 네. 해운주는 지금부터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 초에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점 가격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부터 면밀히 분석하셔서 종목에 진입하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산타랠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종목을 분석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뭔지를 아시나요? 종목 분석하실 때요? 차트 말고 차트 말고 실적? 실적 말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네. 중 한 가지인데 저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이라면 단기적인 적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네. 장기적으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아무리 내가 들어가서 돈으로 휘둘러도 휘둘리지가 않아요. 그것은 차트에서 저점에 있는 종목을 내가 아무리 있는 힘껏 끌어올리려고 해도 올라가지 않는 것과 같은데 오늘 화장품 관련주에서 상한가가 나왔죠.
그런데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딘지 보셨습니까? 거의 대부분 전저점을 이탈하고 있는 종목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관심이 없어요. 매수를 했는데 내가 물려 있는데 안 봅니다.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누가 올려도 매도해야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입하실 때에는 항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 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매출액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 2021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0억이었습니다. 네. 근데 2022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0억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0억 원 정도를 더 영업이익으로 전환시킨 거죠. 그러면 2023년 12월에 나오는 실적의 영업이익은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들어오는 수급의 양 아시죠? 다들 아실 겁니다. 턴어라운드가 됐다라는 뉴스가 뜨면 그냥 상한가 우습게 네. 가죠. 그런데 그중에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판단, 지금 움직이고 있는 테마 안에 있는 종목이다. 그중에 또 핵심이 되는 건 로봇 관련주가 있을 네. 수도 있고요. 그런 종목들을 미리 옥석 가리게 하시고 선별해 놓으셔서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신다면 우리가 매매하는 시나리오를 세우지 않다 하더라도 미리 공부를 해놓고 관심 종목에 넣어놨기 때문에 대응하시기도 쉬워진다라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0월장 참 지긋지긋했다.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다 하셨던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셨을 텐데요. 내일이면 이제 11월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장에는 어떠한 곳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 톡방에서도 공유를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를 여시고 QR 톡방을 지금 스캔을 하시면요.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나가고 있는 번호죠. 서울전화 02-2128-8566번도 많은 상담 전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 중에 한국 무브넥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수와 상관없이 오늘 52주 신고가가 갔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부터 읽어드릴 내용은 아예 무관합니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네. 과거 시점이니까. 차량 부품이 프렌지, 산업기계를 제조하고 현대차의 하이퍼캐스팅이 2026년에 도입이 된다라는 내용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 전에도 나왔었죠. 너무 멀잖아요. 네. 이것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없겠죠.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과거 시점에 토르기법이 포착됐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르기법이 포착된 이후에 만들었던 고가를 돌파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눌렀다가 고가를 돌파할 때 큰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지선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선을 한 번 더 그려줄 가능성이 있는데, 자, 120을 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토르기법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 무브넥스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주가를 올릴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한국 무브넥스를 노란 톡방 안에서 설명드리지 않고 진입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보였어요. 지금 거래량이 붙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리긴 했지만 여기에서 한국 무브넥스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자, 종목을 볼 때 해설을 합니다. 이 종목 지금 전고점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상승할 거예요. 그러다가 꺾이는 자리. 여기에서부터는 주가가 하락합니다. 라는 해설을 해드려야 되는데 한국 무브넥스는 지금 해설이 조금 어렵습니다. 주가를 상승시켰던 움직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파란색 저항선을 닿기만 하면 주가를 내리고 닿기만 하면 주가를 내리고 닿기만 하면 주가를 내렸습니까? 네. 이 말은 강제적으로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가는 시점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는 매수세가 바뀝니다. 어떤 식으로? 매도세가 강한 종목에서 매수세가 강한 종목으로 바뀌면서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하는 어느 구간부터는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파란색 저항선은 윗단으로 올렸을 때 그 윗단에서 캔들의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러다 한 번 더 주가가 상승하면서 그 윗단에서 캔들의 움직임이 생겨요. 그러다가 파란색 저항선이 마지막으로 피날레로 올라갔을 때 그때 아랫단으로 주가가 횡보하는 시기가 생긴다면 이때부터 매도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무브넥스는 첫 번째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주가가 파란색 저항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또 올라갔는데 또 내려와요. 그리고 또 올라갔는데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올라갔다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시장에 풀리지 않은 뉴스가 있다면 한국 무브넥스는 10,000원이 아니라 자이글이 2차전지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이슈가 뒤늦게 포착되면서 자이글이 2차전지였구나, 불판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주가를 상승시킬 수도 있다라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해당 종목이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갔고 그 저항선 위에서 주가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섣부르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뭡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찍고 상단으로 찍고 나서 주가가 흘렀을 때 파란색 저항선 위로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지켜진다라면 매수하라고 설명을 계속 드렸죠. 그 결과치가 나왔던 날이 오늘이라면 충분히 상승 가능한 날이 맞습니다. 왜? 언제였습니까? 금요일 날 파란색 저항선 위로 캔들을 올렸죠. 월요일 날 파란색 저항선 지키면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파란색 저항선 지키고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예상되는 시나리오. 하지만 여기에서부터 내일 파란색 저항선을 깨고 주가가 내려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고점 찍었으니까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며칠 더 지켜보고 진입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기법 예시로 들고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토르 기법이 뜬 만큼 한국 무브넥스의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주가 흐름이 조금 더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입 관점을 좀 늦춰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죠. 영업무역 오늘 주목을 상당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소비 섹터로 묶이면서 주목도가 상당했는데 이 종목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궁금해요. 토르 기법이 언제 떴는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함께 빨리 보여주시죠. 네. 지금부터 설명드릴 종목은 영업무역인데 영업무역은 다른 거 모르셔도 됩니다. 노스페이스, 아디다스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외에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무역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장기적인 모멘텀이 무엇이냐라는 설명을 제가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오늘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과거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들께도 타당성이 되는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미국 의류의 재고 증가율이 22년 8월 기준으로 31%였습니다. 근데 올해 4월 기준으로 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코로나 때에는 집 밖을 나갈 일이 없으니까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집 밖으로 나돌아다녀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의류를 사야겠죠.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면 창피하니까. 그래서 재고량이 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고량이 말이죠. 과거 시점의 재고량이 아닙니다. 지금도 신제품, 새 제품은 지속적으로 만들겠죠.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들 또한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료 관련주들의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 한 가지 더. 국제 면화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면화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도 수혜를 보는 건 의류를 만드는 기업과 유통하는 기업이겠죠.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면화 가격이 하락하든 말든 신경 못 쓰는데 면화 가격이 상승하면 그때는 모두가 다 한 번에 알아차립니다. 왜? 우리는 가격이 오르죠. 네, 가격이 오르면 알기 때문이죠. 어라라? 이것 봐라? 이놈들 가격 올랐네? 내가 평소에 이 옷을 5만 원 주고 샀는데 6만 5천 원이라고? 이 도둑놈들 아니야? 갑자기 이렇게 올린다고? 라고 다 아세요. 그런데 면화 가격이 하락한다고 가격이 내려갈까요? 5만 원이던 제품이 뭐 4만 5천 원 이렇게 내려갈까요? 안 내려갑니다. 왜입니까? 의류를 파는 기업들은 말이죠.
해당 연도에 생산한 제품들을 어느 정도만 팔아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모두가 아실 거예요.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대출을 받죠.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지을 때 준공이 떨어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만 이자를 납입하면 되는데 그 이자를 납입하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을 해야 되는 아파트의 개수가 3분의 1만 넘어가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언젠가 다시 면화 가격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면화 가격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체감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업무역은 600일 차트로 봤을 때 토르기법도 메가토르기법도 뜨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가를 큰 폭으로 상승시킨 이후에 주가가 내려가던 그 시장, 9월과 10월 시장에서 메가토르기법이 포착이 된 겁니다. 네. 메가토르기법이 포착이 되면 기본적으로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왜? 이 종목이 진짜 이 가격 구간이 적정 가격이고 주가의 위치가 맞는지 저점으로 판단해도 되는지를 말이죠. 그런데 영업무역은 이미 모멘텀을 장착하고 주가를 상승시켰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로 인해서 추천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도 상승하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무역은 신규 진입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 소액을 투자해서 조금만 수익을 낸다면 지금 이 자리도 나쁘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만? 좋습니다. 네, 영업무역 살펴봤는데 지금 주가 수준에서도 얼마든지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리뷰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즈니스온을 10월 16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당시에 매수가로 14,050원에 저희가 진입을 했었고요. 네. 10월 27일에 15,800원을 터치를 하면서 수익률이 무려 10%를 넘긴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갖고 오셨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했었던 네. 종목이었는데 10% 수익률을 넘겨줬어요. 이 종목 차트 보면서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네, 비즈니스는 뭐 딱히 설명드릴 게 없죠.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을 때 이미 주가의 상승을 우리는 맛을 봤다. 그러면 해당 종목은 메가토르 기법과 토르 기법으로 언제나 수익을 만들어내기에 적합한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토르 기법이 뜨건 메가토르 기법이 뜨건 저항과 지지를 이용할 줄 아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 중에 지지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 다음날 그 지지선 위로 주가를 올려놓았을 때에는 해당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설명도 같이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비즈니스온이 지속적으로 상단 박스에서도 최상단의 가격 구간을 버텨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왜? 제가 16,800원이라는 가격을 괜히 제시해드렸던 게 아닙니다.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종목의 그 가격을 제시해드렸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부터 뭘 봐야 되겠습니까? 이미 52주 신고가 경신이라는 뉴스는 나왔고요. 네.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가격 구간에서 지지가 되고 주가를 다시 상승시킬 수 있을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 비즈니스온 신규 진입은 매우 위험할 수 있겠지만 토르 기법의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신규 진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규 진입하신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때 토르 기법으로 진입하신 분들은 이미 수익을 만들어 놓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은 마지막 3%에서도 그리고 본전 가격에서도 하실 수가 있지만 그 본전 가격에서 신규 진입하게 되실 경우에는 그만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솔루션을 꼭 받아보셔야 된다는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뷰 종목으로 비즈니스온 살펴봤는데요. 1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다 준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로 당시에 16,8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목표가까지 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종목 조금 더 홀딩하시기를 권해 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정말 약세장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나도 한번 미리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내용들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6번으로도 상담 필요하실 때마다 저희에게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언박싱 타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11월을 맞아서 언박싱 타임이 참 궁금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이오 스마트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 네. 일단 가장 크게 보이는 키워드가 일단 화장품이에요. 저는. 네, 맞습니다. 바이오 스마트가 또 화장품이랑 엮이는 종목인 건 전 처음 알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화장품이랑 엮여서 볼 수 있는 걸까요? 끊어서 보셔야 돼요. 네. 바이오 스마트. 끊어서 보셔야 됩니다.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 화장품이랑 엮여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쵸.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도 있다라는 거, 영위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건데 중국 소비 화장품 관련주라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바이오 스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이 있습니다. 오. 네, 그 기업들로 인해서 매출을 만들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보고 싶었던 건데 한방도 있고요. 그리고 500여 개가 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 관련된 제품들은 그렇게 크게 매출의 증대를 엿볼 수는 없겠지만 그 외에 소비자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화장품 500여 개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슈로 바이오스마트가 화장품 관련주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거고요. 네.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11월 3일 날 중국과 제주도 그쵸. 단체 관광 전세기가 운행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11월 11일 날 관군제로 인해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나갈 때 구매해갈 제품들 중 화장품이 단연 으뜸이다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매출의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에 바이오스마트가 화장품으로 엮여 있다. 그러면 스마트로 봤을 때에는 지금 크게 보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스마트에 관련된 내용은 빼도록 하고요. 네. 관련주 뷰티스킨, 한국 화장품 제조, 코스나인 등이 있는데 관련 종목들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스마트는 120일 차트로 넘어가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점 구간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 구간인데 저점 구간에서 첫 번째 보여주고 있는 이 움직임은 뭐냐면 첫 번째 둔턱을 만든 겁니다. 바닥 구간에서 첫 번째 둔턱이 나왔을 때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둔턱을 만들기 위해서 주가를 상승시킨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둔턱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4,340원이 되는 고점을 돌파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모멘텀이 충분한 상황에서 2,925원이라는 저점을 찍고 주가를 반등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 진입을 할 수 있느냐? 아니죠.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 이후에 포착이 되고 나서 3% 이상 주가가 올라간 적이 없다라는 게 핵심인 겁니다. 네. 그 말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가를 누르다가 고삐가 풀리면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리겠죠. 그런데 큰 폭으로 한 번에 올리기보다는 야금야금 올리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 큰 폭으로 올리면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나눠서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두 번째 둔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승폭을 한 번에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11월 11일 날 광군제까지 야금야금 상승을 하다가 주가를 한 번 크게 위로 쏘아 올리면서 저항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지금 매수하기 매우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여기서 궁금한 게요. 조금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매수 전략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네네. 주가가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눌려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네. 조금씩 매수를 담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점에서 좀 내일 시초가를 봤을 때 어떤 전략으로 좀 매수 전략을 짜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네. 하락할 수도 있는데 해당 가격 구간 안에서 놀 겁니다. 그러면 내일 시초가에 큰 폭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시초가에 진입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진입한 다음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어떤 생각들을 하시겠습니까? 아, 이거 눌리는 거 아니야? 그쵸. 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눌린다 하더라도
큰 폭의 눌림이 안 나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왔겠죠. 그럼 네. 조금씩 매수하는 접근은 괜찮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조금씩 매수하는 접근 매우 괜찮은데요. 조금씩 매수하시려면 그만큼 비중을 많이 실으신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의 비중을 실으신다라면 제가 항상 설명드립니다. 비중을 실어서 종목을 진입하고 싶으시다면 매일매일이 아니라 음봉이 나오는 날만 종가 때 매수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옳고요. 그게 아니다 하더라면 토리기법 제가 항상 설명드렸다시피 3% 혹은 5%의 비중만 실어서 내일 시초가에 진입하신다면 상승분 맛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M 플러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쪽과 묶여있기 때문에 오늘 심하게 급락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들고 오신 거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올라갈 자리다라고 보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함께 모멘텀부터 함께 살펴봐 주시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2차 전지에서 주가의 하락을 맛보고 있는 건 리튬으로 인한 하락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판매 대수가 줄었다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은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일반적인 자동차의 시클리컬 기간보다 전기차의 시클리컬 기간은 한참 짧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내연기관의 자동차는 10년의 시클리컬 기간을 잡는다고 한다면 전기차는 5년에서 7년의 시클리컬 기간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거기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뭐였습니까? 2차 전지 시장은 죽지 않습니다. 왜? 지금부터 폐배터리 시장이 곧 도래할 거니까. 그런데 폐배터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서서히 하나씩 뉴스로 들어오고 있죠. 그 말은 얼마 머지않은 시간 안에 폐배터리와 관련돼서 재생 가능한 배터리를 선별하고 재생하는 시기가 올 거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24년이었었는데 지금부터 충분히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원통형 배터리 캔을 만드는 기업이거나 파우치형 2차 전지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은 지금 단기간에 하락할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꽤나 많이 내려와 있다면 지금부터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전기차용 및 ESS용 2차 전지 생산 장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2차 전지 장비 밸류체인의 실적 성장 가시성이 높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해외 신규 고객사 확보를 통한 신규 수주를 확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 거 안 보셔도 2차 전지 중에 리튬 관련주들의 주가는 하락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소부장으로 엮여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면 테슬라와 함께 다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점부터 보실 때는 주가가 분명히 많이 내려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산이 없습니다. 산이 있어야 될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산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제서야 2차 전지로 매출을 만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차 전지 산업을 지금 시작했으면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품이 끼어있는 2차 전지 기업에 비해서는 평가 가치가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120일 차트 마지막으로 보면서 설명 끝내겠습니다. 120일 차트로 봤을 때 메가토리 기법이 이미 지난주에 포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이 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이전에 그 가격 구간에서 지지가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확실하게 진입할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포착된 이후에 금요일과 월요일 날 양봉을 만들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봉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2차 전지 하락 때문이었죠. 그래서 M 플러스는 이제는 저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내일 시초가에 진입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언박싱으로 만나봤습니다. 매수 전략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정말 힘들었던 10월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종목 핫딜 코너 매일 저녁 8시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빛나는 코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